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거창한 사건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김밥 한 줄, 케이크 한 조각, 샐러드 하나. 누군가에겐 대수롭지 않은 소비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존의 계산서 위에 놓인 무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약 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 그리고 사랑할 때만큼은 가격표보다 서로의 표정을 먼저 보고 싶었던 여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아껴왔던 두 사람은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사랑을 지키려 했던 남자, 그리고 숫자에 갇혀 점점 말라갔던 여자. 오늘은 그 조용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한 부부의 무너짐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집안에 붙은 식비표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숨을 막아버리는 벽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떼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냥 방문 소리가 아니라 집안 공기를 뜯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문 틈으로 복도 쪽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불빛이 문 아래로 길게 스며들어 있었고 그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열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거의 욕설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쉬며 문 옆에 서 있다가 결국 손을 뻗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랑 함께 하얀 봉투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로 빨간 띠가 길게 둘러져 있었고 그 색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이번 달만 봐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더 센 사람들 보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이 끝나고 남자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식탁으로 가더니 손에 힘을 꽉 줬다가 탁 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래서 절약 못하면 다 죽는 거야. 알겠냐, 재호야.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지 세상 전체를 향해 내뱉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따라했습니다. 절약 못하면 다 죽어. 그날 이후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몸이 먼저 굳었고 빨간색이 붙은 종이를 보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땐 그게 그냥 가난한 지배의 습관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옥죄는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택배 박스 몇 개와 쌓인 상자들 사이에 겨우 자리를 만들어 치킨 상자를 올려놓았고 현정이 콜라를 따르면서 웃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치킨 냄새가 좁은 집 안으로 퍼졌고 튀김옷이 바스라지는 소리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현정은 다리 하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먹자. 뭐 칼로리 생각 같은 건 내일부터.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웃었지만 그때 제 눈이 슬쩍 옆으로 돌아갔어요. 싱크대 옆에 포개져 있는 영수증 더미가 보였습니다. 이사비, 옵션 추가비, 택배비, 혼수비용, 카드 명세서 숫자들이 길게 줄지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서 저는 무심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뭐해? 현정이 치킨을 집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오늘까지 쓴 것들 정리 좀 해두려고.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는데 말하고 나니 조금 어색했어요. 현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손을 뻗더니 노트북 덮개를 살짝 눌렀습니다. 오늘만 그냥 먹자, 제발. 오늘은 좀 숫자 말고 우리만 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하던 숫자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오늘은 쉬고 내일 하자.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치킨 조각을 한 입 베어 물면서도 오늘 쓴 돈이 대략 얼마쯤 될까? 카드값 어떻게 메우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노트북을 꺼낸 게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늘의 행복보다 내일의 숫자를 더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현정은 그걸 딱 한 번에 알아챈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둘 다 그 사실을 이렇게 깊게는 모른 채 웃으면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야근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시계가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배가 안에서 꼬이는 것 같았어요. 현정이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결국 편의점 봉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올 때 편의점 좀 들렀어. 김밥 2줄이랑 계란말이 샀어. 테이블 위에 김밥 2줄을 올려놓는데 플라스틱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줄이 우리 둘이 나눠 먹기엔 조금 적을 것 같고 2줄이면 딱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정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2줄 다 먹자. 오늘 둘 다 고생했잖아. 그 말이 고마웠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도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얼마, 이걸 이런 식으로 자주 사 먹으면 한 달에 머릿속에 숫자가 스르륵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한 줄만 나눠 먹자. 현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둘이서 한 줄? 저는 덧붙였습니다. 늦게 먹는 거라 많이 먹으면 속도 부대끼고 살도 찌고 돈도 괜히 새는 거잖아. 한 줄만 나눠 먹어도 충분해. 건강, 살, 돈. 이 세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아껴야 한다는 강박이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포장해서 꺼내고 있었어요. 현정은 아무 말 없이 김밥 포장지 하나를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알겠어. 한 줄만 먹자. 우리는 한 줄을 반씩 잘라 나눴고 젓가락이 자꾸 같은 조각을 향해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둘 다 괜히 웃으면서 양보하듯 젓가락을 비켜냈어요. 김밥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또 말해버렸습니다. 참기름 많이 들어간 부분은 남기자. 기름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 그 말을 듣고 현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부르네. 난 이만. 김밥 몇 조각이 접시 위에 남아 있었고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김밥 한 줄은 단순한 야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정에게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은 위로였고 저에게는 줄여야 할 지출 항목 하나였던 거죠. 그 차이가 딱 그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에 같이 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는 부부들, 카트에 과자를 가득 쌓아 올린 가족들 사이를 지나면서 현정이 채소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샐러드 키트를 하나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사갈까? 아침마다 하나씩 먹으면 속도 편하고 몸에도 좋겠다. 샐러드 통 안에는 로메인,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조각, 드레싱팩이 깔끔하게 들어있었고 색깔도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 눈은 무의식처럼 가격표부터 향했습니다. 몇 그램, 얼마, 행사 여부, 한 달에 몇 번 사 먹는다면 머릿속에서 또 숫자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우리 집에 멀쩡한 영양제 있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굳이 이걸 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정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영양제랑 이건 좀 다르지 않아?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영양만 보면 비슷하지. 이건 거의 기분에 돈 쓰는 거잖아. 필요 없으면 낭비지. 낭비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저 스스로도 말이 좀 세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갔고 저는 그 말을 주워 담지 않았어요. 현정은 샐러드를 든 채 한참 통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게 먹고 싶어서 그랬어. 그 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 감정을 외면하고 계산기를 튕기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집에 있는 거 먼저 다 먹고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잖아. 결국 현정은 샐러드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뭐.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는 카트를 다시 밀고 다른 코너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진열된 샐러드 통들이 한 줄로 길게 서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을 돌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은 단순히 샐러드 하나를 안 산 날이 아니었습니다. 현정은 먹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고 나는 맞는 말이라는 확신을 더 단단히 붙잡은 날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현정에게서 사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케이크 조각 하나, 생크림이 둥글게 올려져 있고 옆에는 포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작은 사치. 문자 내용은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예뻤고 그 한 줄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작은 사치라는 말 뒤에 자동으로 가격이 붙었습니다. 대략 얼마, 한 달에 몇 번, 그런 날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면 또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참을 사진만 보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 낭비야. 그 돈이면 공과금 한 번 해결된다. 보내고 나서 화면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읽고 나면 바로 답장을 하겠지 라는 생각과 조금 심했나 하는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잠시 후 읽음 표시만 뜨고 아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바람이 불었는데도 목 주변이 괜히 답답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 싱크대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한 그릇들이 말려 있었고 케이크 상자나 포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케이크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현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케이크 맛있었어? 현정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그냥. 하나 먹으니까 물리더라. 말투는 평범했는데 그 그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뒤집힌 공과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봐, 결국 공과금 내야 하잖아. 내 말이 현실적이긴 하지.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냥 둬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작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생각을 그날도 모른 척 눌러버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휴대폰을 보다가 슬쩍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 이거 형수님 맞죠? 화면에는 현정이 최근에 올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제 눈엔 제일 먼저 예전보다 훨씬 얇아진 턱선이 들어왔어요. 살 많이 빠지신 것 같네. 요즘 힘든가 봐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려야 하는데 저는 웃음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체질이야. 잘 먹어도 살이 잘 안 붙는 편이거든. 제가 봐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국이 갑자기 밍밍하게 느껴졌어요. 동료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지면 안 좋죠. 신혼이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원래? 농담 섞인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그 말이 괜히 제 탓 같았어요. 퇴근길 버스창에 비친 제 얼굴 옆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속 현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볼이 조금 통통해서 웃을 때 귀까지 올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광대뼈가 더 잘 보이는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통은 깔끔하게 줄어있고 쌀자루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둘이 먹는데 왜 쌀이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까? 그때 잠깐 스쳤습니다. 혹시 점심을 제대로 안 먹나? 김밥 한 줄로 버티는 건가? 샐러드도 못 사게 한 건데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우린 아직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 아끼고 살아야 나중에 빚 안 지고 살지. 그 두 생각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뒤쪽 생각이 앞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쪽을 택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더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울기를 일부러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냉장고 옆 벽에 A4 용지가 하나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실은 그 종이를 출력하고 붙인 사람은 저였는데 밖에서 하루를 보내고 와서 다시 보니 이상하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월 30만 원 식비표 맨 위에 그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 항목, 금액, 비고 칸이 가지런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표였고 보기에는 참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정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야. 언제 뭐에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보이면 우리도 괜히 새는 돈 줄일 수 있고 나중에 걱정 덜 할 수 있지. 말하면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알뜰살뜰한 가장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정은 식탁에 앉아 컵을 돌리면서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길게 말없이 보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도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을 위한 거야. 나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살려면 이런 건 좀 필요하잖아. 그러자 현정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종이 보면 숨이 좀 막히지? 그 말이 예상 밖으로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야 진짜 필요한 데에는 더 쓸 수 있지 않겠어? 현정은 고개를 돌려 다시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썼는지보다 뭘 먹었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요즘엔 뭘 먹을까 생각하면 먼저 가격이 떠올라. 이 표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이게 맞는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조금만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날 벽에 붙은 건 단순한 식비 관리표가 아니라 현정의 숨을 조여오는 숫자의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벽을 세운 사람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몰리던 어느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안 받으려다가 계속 울리길래 겨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재호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공기 같은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부인분 성함이 현정 씨 맞으세요?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버스 안에서 잠깐 실신하셨어요. 일단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셔왔고요. 지금은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만 보호자분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소리, 사람들 말소리, 전화벨 소리까지 전부 멀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안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현정이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고 입술색도 옅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현정이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왔네. 말은 평소처럼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만 영양 불균형이 꽤 심하네요. 식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빈혈기가 좀 있어서 원래 체력이 약해요. 말하면서도 제 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체질 문제는 아닙니다. 식사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랑 과도한 절식이 겹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절식이라니요? 그런 건 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 샐러드 포기,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내 잔소리, 30만 원 식비표? 그 장면들 옆에 링거 꽂힌 현정의 팔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습이 희미하게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달걀 몇 개, 소량의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있다고 할 수 있는 양이었지만 현실로 보면 둘이 제대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병원비 나갔으니 다음 달엔 더 아껴야겠네. 그 생각이 든 순간 스스로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그날도 끝까지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습니다. 팀장 얼굴도 봐야 했고 분위기상 빠지기 어렵기도 해서 저는 참석하기로 했어요. 출근 전에 현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겠네. 저는 신경 안 쓰는 척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내는 거라. 나 돈 쓰는 건 없을 거야. 그 말 뒤에 저는 굳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너도 오늘은 배달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어. 우리 이번 달 식비표 이미 꽉 찬 거 알지?
현정이 잠깐 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알겠어. 냉장고랑 친해지는 하루 보낼게.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날이 있어서 저는 괜히 더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지금은 좀 버텨야 할 때야.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이 굽히는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들 고기를 뒤집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떠들었지만 저는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잠깐 빠져나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식이면 회사에서 내지. 너 오늘 돈 안 썼지? 보내고 나서 화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익어가는 고기를 보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집에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했겠지라는 생각과 혹시 내 말 무시하고 뭘 시켜 먹었을까? 라는 의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즈음 현정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응, 안 썼어.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묘한 씁쓸함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잘했다는 생각과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섞여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반찬통 몇 개, 김치 조금, 달걀 몇 개.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설거지한 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젓가락 한 벌, 그리고 김치 국물 자국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뭘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김치 조금이랑 밥, 거기에 달걀 하나 정도였겠죠. 방 안을 보니 현정은 이미 누워 있었고 등이 제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어쩐지 깊이 잠든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침대 한쪽에 앉아 저는 한참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월 30만 원 식비표가 붙어 있었고 칸 몇 개에 적힌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밥, 샐러드 대신 다른 걸로 때운 흔적, 케이크 대신 아무것도 안 쓴 날들, 그리고 오늘 영원으로 지나갔을 현정의 저녁. 그걸 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안 무너지려면 지금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그 논리가 입안에서 또르르 굴러다니다가 문득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던 현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혹시 내가 너무한 걸까? 라는 생각이 올라왔다가 다시 숫자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정과 피자 가지고 크게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더 날을 세우고 있었고 현정은 더는 물러날 데가 없다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이번 달 30만 원 식비표 이미 꽉 찬 거. 알지? 피자까지 시키면 그냥 너도 나도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현정이 한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전혀 안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피자 한 판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겠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알아. 효율, 합리, 예산, 내 말 다 맞지. 근데 나는 언제 사람 취급받아? 그 말이 꽂히는데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우리 둘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 혼자 괜히 숫자 들여다보는 줄 알아?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호야, 난 요즘 있잖아. 김밥 한 줄, 샐러드 하나, 케이크 한 조각, 피자 한 조각마다 가격표보다 먼저 내 얼굴 떠올라. 그게 너무 싫어.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는데 저는 그게 불편해서 또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우리 같이 살자고 했으면 같이 계산도 해야지. 현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계산서에 올리고 싶지 않아.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절약 못하면 다 죽어. 그게 떠오르자 이상하게 제가 밀리는 기분이 들어서 더 세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낭비가 사랑이야? 다 쓰고 나서 우리 둘이 다시 독촉장 받아보고 싶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정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랑 나 보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 피자는 오븐 속에서 점점 눌어붙고 있었고 치즈가 굳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 상황을 더 버티기 싫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우산도 없이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일부러 피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으니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이 노란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다 우리 둘을 위해서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아끼자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한참을 비 맞고 서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 현정의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안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피자 냄새가 이미 식어버린 기름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정아. 불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니 거실은 조용했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빈 접시 하나, 그마저도 씻어 말려져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가 듬성듬성 매달려 있었고 현정이 자주 입던 코트와 가디건 몇 벌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을게. 숨 좀 쉬고 싶어. 짧은 문장 두 줄, 마침표도 없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 머리 뒤로 차가운 게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난치나 입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 한쪽이 통째로 비어 있었고 불을 껐는데도 방이 더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진짜 이탈인지 잠깐의 휴식인지 아무것도 판단이 안 섰어요. 다만 확실한 건 제가 처음으로 숫자보다 더 무서운 빈자리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정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건 분명한데 정확히 며칠째인지 머릿속에서 숫자도 잘 안 세졌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숫자에 매달려 살던 제가 이때만큼은 날짜를 세는 게 싫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버티는 척했지만 동료들이 괜찮냐고 한 번씩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말하는 입과 그 뒤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조명 아래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두 개, 벽 쪽 책장, 그리고 물 한 컵.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윤재호님이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무릎 위에 포개 놓았다가 탁자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상담사가 노트를 펴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질문은 정말 단순했는데 이상하게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인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며칠째인지 세어보려다가 중간에 헷갈려서 멈췄습니다. 대충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집에 나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장면들을 한 개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김밥 두 줄, 샐러드 앞에서 멈추던 현정, 케이크 사진, 30만 원 식비표, 피자 박스. 그리고 현정이 남긴 메모. 말을 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과 사실을 나열하는 말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돈 관리를 좀 세게 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좀 많이 힘들어서 독촉장 오고 아버지가 맨날 절약절약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살긴 싫었어요. 근데 말이 꼬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이어붙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정이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김밥이 얼마고 샐러드가 얼마고 케이크가 얼마고 피자가 얼마고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상담사는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끊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현정이 말라있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요즘 힘든 것 같다고. 그때도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영양 불균형이라고 했는데 전 또 원래 빈혈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피자 한 판 놓고 싸운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현정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갑자기 목이 꽉 막혔습니다. 눈물이 꼭 나야 할 타이밍 같았는데 눈물은 잘 나오질 않았고 대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상담사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깊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호님, 아내분이 집을 잠깐 나가 계신 게 그냥 잠깐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떠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는데 끝까지 밀어내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설마 진짜 떠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담실 공기가 확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벽이 천천히 좁아지고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그 질문은 거의 칼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그림이 눈앞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던 밤, 빨간 독촉장, 식탁을 치며 소리치던 아버지, 절약 못하면 다 죽어, 그리고 현정의 메모. 당분간 나가 있을게. 숨 좀 쉬고 싶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누군가를 집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아버지요, 돈이요, 아내분의 부재요, 아니면 지금의 당신 자신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걸 골라도 결국 다 제 안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저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안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는 옳다, 나는 현실적이다, 나는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며 버텨왔는데 그 믿음 자체가 현정을 집 밖으로 내몬 벽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한 거였습니다. 상담사는 그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인정하신 것만으로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올린 벽을 조금씩 허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제대로 나기 시작한 건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무서워졌고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속으로 진짜로 인정했습니다. 도망치던 제가 처음으로 정면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상담을 다녀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안 공기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현정의 신발은 없었고 슬리퍼도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은 깨끗했고 냉장고 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냉장고 옆 제가 붙여놨던 월 30만 원 식비표 옆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현정의 글씨였습니다. 재호야,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다도, 그래서 떠난다도, 다시 돌아가겠다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적어도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현정도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제야 폰을 꺼내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몇 번이고 지우고 썼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여러 문장을 쓰다가 결국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현정아, 나는 변해보고 싶어. 그 문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도 지금은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식비표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조금 헐거워진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 종이를 잡고 한 번에 떼었습니다. 붙일 땐 든든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으니까요. 떼어낼 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종이를 몇 번 접어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숫자로 사랑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에 기대지 않고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정과 제가 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혹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얼마 썼는지부터 따지는 사람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을 지켜주는 건 할인, 예산, 효율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은 압니다. 밥 한 끼 앞에서 숫자보다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그게 비로소 사랑이란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겨우 그걸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는 늘 서로 다르죠. 이 이야기 속 남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옳다고 믿은 방법으로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짓눌러 왔다는 걸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되었죠. 관계가 무너질 때는 항상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은 사소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고 서로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도 한 번쯤 마음으로 건네고 싶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